캡처를 눌러야 되는데 정지를 눌렀어요. 그럼 또 10분짜리 딱 돼가지고 보내줘도 10분짜리 또 안 보는 경향이 있잖아, 얘네들. 응? 조회수 얼마 안 나오고 있어. 7회밖에 없어. 안 본 놈들이 있어 여기. 다 안단 뜻이죠. 네, 수업으로 다 이해가 됐어요. 질문 엄청 많아. 그러니까 내용부터 정리하라. 어렵긴 어려운데 얘들아. 아까 했던 그 두 가지만 잘 기억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은 하나 갖다 쓰고 K 붙이고 또 다른 직선 갖다 쓰고 는영 붙이면 돼. 결정되지는 않았어. 힌트 하나가 더 주어질 거야. K 값을 정할 수 있게. 그건 좀 이따 풀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 의미가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건 맞는데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는 없어. 요 직선만큼은 나타낼 수가 없고 다른 교점을 지나는 다른 모든 직선은 나타낼 수 있고. 여기까지 네. 그럼 내가 한번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직선식을 구하는 문제 하나 풀어보고 참거짓 따지는 문제 하나를 예제를 풀어줄 테니까 참고해. 먼저 유형 15에 1108번부터 잠깐 봅시다. 자, 1108번 보면 2x 더하기 3y 더하기 4는 0,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 빼기 5는 0. 요거의 교점과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지나는 직선을 구해봐. 그럼 나온 김에 이렇게 합시다. 이거 두 개 교점 구하면 직선 구할 수 있으니까 뭐 무식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시간을 잡아먹거나 조금 더 복잡하게 작업을 많이 하는 식으로 풀어줄게. 1번. 선생님 저는요 이거 짜증나요. 그냥 요거 교점 구할게요. 가능해. 해볼게. 요거 두 개 가지고 해볼게요. 그럼 2x 더하기 실제 교점 구해서 풀기. 그럼 2x 더하기 3y 더하기 4는 0과 얘 교점이니까 2x 마이너스 4y 빼기 10는 0 해서 교점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빼버릴게요. 빼버리면 죽고요. 빼면 7y 빼면 더하기 14는 0이 되어서 y가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y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4가 마이너스 2인데 2항에서 플러스 2가 되면 2x는 2가 되니까 x는 1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은 1, 마이너스 2로 구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문제는 뭐야? 이거랑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거니까 점은 요거 쓰기로 하고 기울기를 찾아볼게요. 그럼 2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니까 1. 기울기가 1이네. 그러니까 직선식은 어떻게 쓰면 돼? y는 기울기 1,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 그래서 y는 x 빼기 3. 요게 내가 원하는 직선인 거지. 그래서 거기에 1108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게 맞는가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요걸로 한번 풀어. 자 이제 요걸로 풀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직선을 갖다 쓰고 K 붙인 다음에 다른 직선을 갖다 쓰고 이렇게 갖다 쓰고 그러면 이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죠. 그런데 이 직선 위에는 요 점도 지나가니까 요 점을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니까 x 대신 2, y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야. 그럼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4 더하기 k에다가 그 다음 2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 빼기 5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5, 여기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어서 k가 얼마가 되고 k는 5가 되고 그럼 k가 5라면 여기다가 5 이렇게 집어넣고 정리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2x 더하기 5x
7x 그 다음에 3i 더하기 10i 13 잠깐만 내가 맞게 구한 거야?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3 플러스 4 k하고 여기다가 2 대입한 거죠. 2 마이너스 1은 플러스 2 빼기 5는 0. 그럼 마이너스 k 여기가 플러스 5 마이너스 k가 되니까 k는 5. 그럼 2x 더하기 5x 7x 맞고요. 그 다음에 3i 더하기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0 이거 마이너스 7y 4하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죠. 7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놔둬도 되고 y만 움직이면 y는 x 빼기 3이라고 이 직선이 구해지는 건 동일하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안 풀고 정리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만 가지고 연습을 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 자체는 풀 수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배울 때 교점을 지난 직선식을 배워서 이렇게 푸는 방법으로 배워두면 요거하고 저거를 다 배우는 거랑 똑같다. 뭐 두 개가 뭐 복잡성으로 따지면 비슷비슷할 거야. 하지만 계속 연결되는 수학의 내용으로 보면 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문제 푸는 건 괜찮아? 이렇게 뭐 시험시험 이렇게 풀었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요 내용까지 공부를 한다는 입장으로 푼 거야. 그러면 실제 참거진 문제 하나를 다뤄보죠. 자, 여기에서 제일 어려워 보이는 게 터프라고 돼 있으니 터프 문제를 지금부터 해결해 볼 거야. 니네한테 시간을 잡아먹게 내거나 시험지를 봤을 때 일단 다음 문제부터 풀자 하는 게 바로 이런 유형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버리지 말고 가야 돼. 해볼게. 1107번. 지금 L이라고 하는 직선이 AX 마이너스 Y 더하기 A 플러스 2는 0. 일단 이렇게 써지는 순간 너네는 머리가 아픈 거야.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래도 이거 그 다음 M이라고 하는 직선은 4X 더하기 AY 더하기 3A 플러스 8. 자, 그리고 나서 보기에서 옳은 걸 다 찾아봐라. 그러니까 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닌 거야. 두세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 빨리 풀 수 있죠. 자, 기억부터 기억. A가 얼마일 때? 0일 때 조건으로 해봐라.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진짜 A는 0 집어넣고 써. 0 집어넣으면 요거죠. 그 다음 M은 A 대신 0 집어넣으니까요. 자, 혹시 중학교 때 실력 있나 볼게. Y는 이 직선 그릴 수 있는 사람. 그럼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 그릴 수 있는 사람. 맞죠? 그럼 그 정도 안다면 두 직선이 수직인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참. 그 다음 니은. 직선 L은 A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A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가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A로 묶어쓰기. 항등식. 자, 그럼 L 보고 A로 묶었으면요. X 더하기 1 빼기 Y 더하기 2는 0이야. 자, 그럼 X 값에 관계없이 A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요게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Y는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인 거죠. 근데 거기에 1,2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좋아. 잘했어. 앞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도 다 돼. 이제 디귿. 이거는 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풀기 전에 1106번의 디귿번 보기. 1106번의 디귿번 보기 때문에 얘기해 준 게 얘야. 문제 풀 때 참고요. 여기는 관계 없네요. 자, 디귿.
L과 M이 평행이 되는 조건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평행 조건 읽어볼려? 평행 조건은 앞에서 배운 거야. 직선에 대해서 그냥 다 물어보는 거야. 4분의 A하고 A분의 마이너스 1하고 는 똑같고 Y절편은 달라야 해. 3A 플러스 8분의 A 플러스 2하고는 달라야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요렇게 먼저 풀어보면 A 제곱은 마이너스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야, A 제곱이 마이너스 4 나올 수 있냐? 이거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 A가 실수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4 나와. 없죠?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A 값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직선은 절대 평행할 수는 없는 관계. 자, 1106번의 디귿만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경험은 해봐. 디귿만 할게. 문제가 1106번처럼 이렇게 나왔어. L이란 직선. 다 풀 건 아니야. 나머지는 니네가 해. 그러니까 얘를 써준 거야. 얘를. 직접 써준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K가 안 들어있는 거랑 K가 들어있는 걸로 따로따로 쓰세요. 안 들어있는 것만 먼저 쓸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Y 끝. 그 다음 K 들어있는 것만 쓸게. 1X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를 보고 읽을 때 어떻게?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0이라는 직선과 X 더하기 2Y 빼기 6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군요 라고 읽고 단 K랑 붙어있는 X 더하기 2Y 빼기 6은 0이라는 직선은 나타낼 수 없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106번에서 디귿번 보기가 이 직선은 X 더하기 2Y 빼기 6은 0과 이걸 X-Y는 0으로 바꾼 것 뿐이야. 똑같은 거야. 요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낸다. 이 말이 틀렸다. 그 디귿번이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는 거야. 요거는 못 나타낸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중 제일 어려운 내용이 지나갔어요. 네. 버틸만 해요. 요게 오늘 두 가지 중에서 요 내용이 니네들한테는 제일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유형 13, 14, 15 여기 꼼꼼히 잘 한번 복습해라. 자, 그러면 요거의 활용 문제 할게요. 유형 16번에다가 별표를 5개 정도. 16번이요? 네, 유형 16에다가 이제 내용 다 배웠는데 그거의 활용 문제가 실제. 근데 여기 우리 채윤이 눈이 1초 반 정도 이상 감겨 있으면 킬게요. 인정? 2초면 벌써 여기 두 줄이 써지는데. 추우니까 자꾸. 자, 좋아요. 내가 그 별표 5개를 친 건 어떤 출제 확률로 너무나도 높아요 라는 의미는 아닌데 나오면 잘 틀려요. 틀릴 확률이 엄청 높아요 라고 할게. 근데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의미를 활용한 문제야. 맞추면 고득점 가능합니다. 최소한 9점대죠. 근데 우리는 60점을 받아도 이 문제는 맞춰야 됩니다. 그래요? 자, 내용은 이제 기초 도구는 다 준비했어.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에 대한 문제의 예제로 중요한 예제입니다.
그럼 내가 가장 쉬운 걸로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1112번. 이건 예제 자체로 그냥 내용 설명을 할게요. 뭐 적으려고 하지 말고 봐. 특히나 이 문제, 활용 문제라는 의미는 글이라는 얘기야. 이 문제를 그리지 않고 푸는 사람 둘 중에 하나야. 이 문제를 처음 보거나 그냥 천재거나. 아 이제 뭐 보면 알죠? 이걸 몰라요?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쓱 하고 자세히 보면 그거네. 대부분 그렇죠? 아니야? 네. 그러면 그려서 써. 자 이제 문제 소개할게. x 빼기 y 더하기 4는 0이라는 직선과 mx 빼기 y 빼기 2m 더하기 1은 0. 이 두 직선이 이사분면에서 만납니다. m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사실 m이라는 건 y를 옮겨보면 알겠지만 y는 mx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기울기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자, 지금부터 한번 풀게.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의미를 활용하는 문제 할게요. 그린다를 잘 이해해. 자, 일단 봐. 이거 그릴 수 있어 없어? 이 그림 5초 안에 그릴 수 있다. 오케이. 그냥 쳐다만 봐도 그릴 수 있다. 오케이. 아니 근데 너네들은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여줘. y 이항은 어떻게 생겼냐? y는 그럼 y 절편은 4. 기울기는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고 요 정도네 45도. 이걸 못 그린다고 보자마자 그릴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야. 이 직선을 봤어.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 그려. 그럼 무슨 생각부터 하라고? 이요. 그렇죠. m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 지나가는지, 정점을 지나는 직선 어떤 점 지나가는지 찾아. 찾는 방법은 당연해. m으로 묶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릴 수 있어. 그릴 거야. 얘는 못 그려. 그런데 어느 점을 지나가는지 판단하는 거죠. 자, 이걸 보고 이 직선은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슨 점 지나가냐? 2, 1.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는지 얘기할게. 이 직선은 그려야 돼. 근데 그리는 게 잘 그려. y는 x 플러스 4니까 여기를 4라고 하면 기울기가 1이니까 45도로 이렇게 그려서, 아니면 x절편을 구하고 y절편 구해서, x절편 구해도 이렇게 보여지고 y절편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이 직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됐어. 자 이제 노란 직선 볼게요. 이 직선을 아까 찾은 대로 어딜 지나가냐면 2,1 지나간다고. 그러면 여기가 2고요. 여기 1이란 말이지. 요 점을 지나가는 게 무조건. 여기서부터 요 점 지나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생겼는지만 결정하라 그 얘기야. 기울기를. 근데 이사분면에서 지나가려면, 만나려면 요렇게 지나가면 이사분면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맞죠? 요렇게 지나가면 이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어디 이상 지나가면 안 되느냐? 즉 어디를 벗어나면 안 되는지 양쪽 경계를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요렇게 지나가는 것보다 더 세워지면 절대 이사분면에서 만날 수 없는 상황. 두 번째는 요 직선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것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요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잘 생각해봐요. 여기가 2,1이었던 걸 표시했지. 여기가 0,4거든요. 그러면 요 빨간 기울기 찾을 수 있어? 기울기만 찾으면 돼. 어차피 이 점을 찾은 거라. 2 빼기 0분의 1 빼기 4 마이너스 3.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3.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 기울기라고. 기울기가. 그럼 이쪽 빨간 기울기 찾아볼게요. 이게 마이너스 4,0이니까요. 2 빼기 4분의 6분의 1 빼기 0. 6분의 1 기울기죠. 요 직선의 기울기는 6분의 1이에요. 그럼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요 사이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눕는 게 커지는 거죠. 음수는 누울수록 큰 거예요.
양수는 세워질수록 큰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6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되냐 안 되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6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관계 있는 거는 아무 서우면 그렇지. 그러니까 느린 경우가 요 빨간 직선은 여기인데 축은 4분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 자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 답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다 구했네? 알파는 얼마고? 베타는? 끝난 거예요? 그럼 어렵지는 않지, 그지? 어렵지는 않은데 안 풀어본 사람은 이거 그리고 여기에 무조건 지나가는 점을 찾은 다음에 조건에 맞게 이렇게 왔다 기울기를 왔다 갔다 해서 만날 수 있도록. 근데 니네 낚이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내가 미리 얘기할게. 이렇게 써지는 순간 여러분들 절반은 또 틀려나가. 지금 아까 상태에서 다 풀 수 있다고 해요. 왜 틀리기 쉽게 될까요? 이렇게 써 있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m이지. 그러니까 그냥 기울기가 m이니까 m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쓰면 끝나. 근데 이렇게 써 있었다면 y는 마이너스 mx 이렇게 시작하게 되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m이 기울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6분의 1보다 작아.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답을 실제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m 값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바꿔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틀리지. 그냥 m 값 구하라는 게 기울기 무조건 구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여기가 요것처럼 이렇게 써 있다면 기울기가 m이구나 이렇게 읽으니까 그냥 하면 되고 이렇게 됐다면 마이너스 m이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요 사이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써요. 맞지 진이야? 너 더워서 그러지? 네? 더워서 그러지? 아니야? 하나 더 해줄까? 네. 한 문제만 더? 네. 그러면 그냥 골라. 1116번. 1116번? 무조건 맨 끝에 있다고 어려운 게 아니야. 아 그래요? 난 1115번? 아니 내가 그러면 틀리기 쉬운 걸로 골라줄까? 어려운 걸로 골라요. 1114번? 네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진짜? 아닌가? 일단 할게요. 아니면 1115번? 대세를 따르도록 하지. 14, 15 뭐가 어려워요? 몰라요. 몰라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나 입장에서 입장에서 15요. 15가 15 갑니다. 쉬워요. 네? 네, 모르겠어요. 못한 거야? 수영 때문에 무서워서 1114번 해볼까요? 쉬운 건 저희들이 할게요. 자 여기 써 있어. 뭐 문제는 거의 비슷해요. 자, 이 두 직선이 제2사분면에서 만난대. 아까랑 문제 똑같네요. 볼까요? 네. 요 직선은 그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 그럼 요 직선은 y절편은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내려가는 45도 정도? 아니면 x절편을 구해서 x절편도 2가 되는 거죠. y 대신 0 집어넣으면. 그 여기 지나가는 거죠. 이제 이런 직선이 고정. 방송에서도 게스트보다는 고정이 더 좋은 거죠. 네. 자 이제 예를 할게요. 못 그리겠어. 못 그리겠어. 그럼 뭐부터 생각하라고? 도대체 m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 어디 지나가지?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어디지? 그러려면 m으로 묶었으면 끝이요. 자, 그러면 항상 지나가는 점 찾아줬나? 얼마요? 마이너스 1,1이죠? 그럼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쯤이 되는 것이야. 그런데 2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대. 그럼 2사분면이 여기 아닌가요? 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만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경계를 찾아보면 요렇게 된 직선보다
이렇게 돼요. 기울기가 얼마보다 커져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왜 어려운 이유인지 얘기해 줄게. 지금까지 똑같아 보이지만 요 기울기보단 커야 돼. 근데 요 점이 마이너스 1,1 여기가 0,2거든. 그럼 기울기를 찾아보면 0 빼기 1분의 2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되어서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1인 거지. 그러니까 일단 기울기는 이 기울기 맞죠? m 그대로 1보다 커야 해요. 근데 봤더니 답이 없어. 띠로리. 어떻게 나왔냐면 a보다 작다 또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그럼 지금 뭘 구한 거야? b 값 구한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앞에 있는 a보다 작다는 어디서 나온 거지? 상상되니? 이거보다 세워지면 만나잖아. 네. 누우면 여기서 만나게 되잖아. 근데 또 앞이 또 있다고? 그래서 틀린다고. 그럼 내가 이제 보여줄게. 요 점을 찍어서 이제 기울기가 여기서 만나. 근데 여기까지 가서 이제 안 만나. 안 만나. 음의 기울기로 간다.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요 하얀 직선과 평행할 때까지도 안 만나지. 그런데 요보다 음의 기울기로 더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세워져. 요게 마이너스 1 기울기보다 세워지게 되면 이제 2, 4분면에서 만나게 된다고. 감탄사 좋은 거 없어? 와우. 와우. 자, 다시요. 여기서부터 양의 기울기로 세워지면 만나. 그래서 이거 찾았어. 그런데 여기 1 기울기보다 작아지기 같거나 같아지면 이제 안 만나는데 계속 안 만날 것 같지만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1 될 때까지는 평행하니까 절대 안 만나고 요거보다 더 세워지면 결국에 올라가다가 요쪽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기울기 m은 얼마보다 더 작으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기울기가 되면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a가 되는 거고요. 문제 봐봐 보니 얘는 b가 되겠지.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어느 사이다라는 표현에서 벗어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하고 끝내면 안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중요 유형 둘 중에 하나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섞여 있긴 한데 그 여러 가지 유형을 풀 수 있는 가장 기본기를 할게요. 방학 때 다 한 거야. 여기까지 캡처를 해줄까? 그림만 봐도 잘 모르긴 하겠지만 설명을 들어가면 자 이제 어려운 거 다 지나갔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공식 2개를 먼저 외우시면 나머지는 이제 직선에서 안 배운 내용은 없고 어떻게 써먹을 거냐만 자꾸 꺼내 쓰기 하면 돼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제목이야. 이미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 사실 거리 문제는 고등학교 과정 중에 딱 3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배운 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두 번째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나중에 선택 과목 기하 중에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입체도 이용해서. 근데 얘를 외우면 입체까지의 그 그림 그것도 그냥 자동으로 외워진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제 거리에 관련된 공식은 이걸로 끝이에요. 자,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직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점에서 직선까지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리란 개념은 가장 짧은 길이 개념인 거야. 그러면 저 점에서 직선까지 가장 짧게 가는 방법은 뭐죠? 수직으로 그냥 꽂아버리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서 나뭇잎이 떨어지는데 바람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면 엄청 긴 거죠. 근데 쇠부수 같은 건 뚝 떨어지면 이게 제일 짧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빡 그랬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요 길이를 의미합니다. 거리는 d라고 쓰는 거죠. 뭐의 약자일까요? 디스턴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디퍼런스, 차이, 간격 이런 의미로 쓸게. 자, 뭐 디스턴스도 말이 되긴 하죠. 하여튼 d예요. 그랬더니 얘를 보고 뭐 판별식이요 이러지 말고 그럼 대문자야. 이거요. 자,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하나 외우세요. 그 정도 노력은 하지. 4점대를 맞추기 위해서 공식 하나는 외울 수 있지. 이것도 안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안 하겠다는 뜻이고. 자, 공식입니다. 저 거리 D는 한번 보고 따라서 외워. 지금 막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모에다가 루트 이렇게 쓴 다음에 요 직선식에 있는 x 앞에 계수의 제곱 y 앞에 있는 계수의 제곱. 그런 다음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요 점을 요 직선에다가 마치 대입했다 라고 생각하고 써. 그럼 A에다가 X 자리에 X1 B에다가 Y1 더하기 C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는 증명 과정을 생략할 거예요. 왜요? 큰 의미가 없어 너희들한테. 네. 그냥 결과를 기억하고 내가 만약에 점이 있는데 저 직선까지 거리를 재고 싶다. 그럼 대입해서 쓸 수 있기만 하면 돼. 자, 이제 여기까지 외우면 제일 좋은데 다른 문제에서 조금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 더. 요 내용도 숫자가 되니까 이것도 공식으로만 기억하면 돼. 평행하지 않은 직선은 이 두 직선 사이에 거리 개념은 없어요. 어디를 거리로 재는지 이건 없는 거야. 근데 평행한 직선이면 이 떨어져 있는 간격이 일정하니까 거리 개념이 있는 거고. 그럼 이게 어떤 게 거리가 되는 거냐면 아까 저 수직이란 개념이 요 직선하고 요 직선 동시에 수직으로 지나가는 때 요때가 가장 짧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껴 지나가면 길어집니다. 요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럼 일단 쓸게. 자, 그러면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요 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고 요 직선은 x하고 y는 똑같은데 상수항이 틀리면 그게 y절편 다르다의 뜻이니까 그때 거리는 바로 양쪽에 동시에 수직으로 연결된 이 직선의 선분의 길이에요. 자, 그럼 공식 D는 여기 쉬워? 이것도 더 쉬워. 분모는 똑같아. A하고 B 똑같으니까 루트하고 X 앞에 있는 숫자 제곱 플러스 Y 앞에 있는 숫자 제곱 전부 똑같고요. 여기 절대값 씌우고 뭐만 쓰면 되냐면 얘랑 얘랑 상수항끼리의 차이만 쓰면 돼요. 상수항끼리의 차이만 쓰면 돼. 요 두 개의 공식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공부할 때의 공식으로는 마지막 공식이에요.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못 외워? 그러면 못 풀어. 근데 얘가 왜 중요한지는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원의 방정식에서도 나와야 되고 2학년이 올라가도 또 해야 되고 이 공식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게 3학년 때까지도 이 공식을 계속 써야 돼요. 과목이 바뀌어도 써야 된다고. 당장 내년 2학년 돼서 2학기에 미분을 배워도 접선이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거리 재는 방법에 대한 건 쓰게 됩니다. 또한 얘를 활용하는 문제 중에 이번 시험에 날 것도 삼각형이 있어. 꼭지점 3개 알려줘. 삼각형 넓이 구하라. 이런 문제 중학교 때 해봤죠.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었지? 이거 돼 있으면 이렇게 해봤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각형에서 요거 빼고 막 이런 거. 물론 공식으로 신발끈 공식이라고 또 외운 사람 있을 거야. 그건 모른다 치면 안 다쳐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얘를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문제가 출제돼. 서술형. 과정만 얘기하고 지울게요. 구하는 방법. 여기 A, B, C가 있으면 B점하고 C점이 있으니까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두 번째, 두 점이 나와 있으니까 이 직선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아까 BC 길이를 밑변으로 잡으면 나는 뭐만 알면 높이를 구할 수 있는, 아니,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냐면 높이만 알면 되는데 그 높이가 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잰 게 높이가 되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가로 1, 가로 2, 가로 3 이렇게 해서 문제 줍니다. 총 7점. 그러면 BC의 길이를 구하시오가 1번, 2점. 직선 BC 식을 구하시오 2점. 1, 2를 이용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시오 3점. 이렇게 주면 7점짜리 서술형이에요. 아까 말한 과정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길이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BC 직선을 구하고 거리 재고 그럼 2분의 1 요거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쓰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활용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고 실제 공식은 6급. 자, 요 공식은 지금 한번 외우세요. 1분.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외웠다고 생각하고 직접 대입할 거기 때문에 점이 있고 직선이가 있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x 계수의 제곱 더하기 y 계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씌우고 밖에 있는 점을 직선에 대입한다.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이라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까지 쓰고 절대값 씌운 다음에 상수함끼리만 빼면 된다. 숫자끼리 뺨. 아유 어떡하지? 많이 피곤한데. 자, 그러면 한번 공식 대입해서 쓸 수 있는 문제. 이 중에 어느 학교는 아주 친절하게 점 하나 주고 직선 준 다음에 거리 구하시오 하는 문제도 있어. 3.2점 막 이렇게.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장 쉬운 문제가 1117번. 1,3과 3,1 지나는 직선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이 직선을 구해야죠. 점은 많아. 기울기만 찾자. 수연아, 기울기 얼마짜리가 되죠? 기울기가 네. 마이너스 아, 좋아요. 굿. 자,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에 뭐 2점 쓸게요. 그럼 직선식이 y는 기울기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때 직선식을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구해줬으면 이렇게 써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항에서 x 더하기 y 빼기 4는 0으로 직선식을 써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0,0과의 거리를 찾으시오 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루트 x 계수의 제곱 플러스 y 계수의 제곱 절대값 씌우고 0 대입하고 0 대입하고 그러니까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4. 그럼 루트 2분의 4 2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야, 근데 이 정도라면 나 같으면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뭐 배웠어?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까먹었어. 순간적으로 시험지 보는 순간 당황해가지고 뭐였는데 물론 그 정도면은 하수예요. 할 수 있는데 까먹었어. 그렇다도 포기하지 마시고 요 직선을 그리세요. 그럼 x절편 얼마야? 4. y절편 얼마야? 4. 그린 거지?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요 길이 얼마요? 이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45도 맞지? 그럼 여기 얼마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정사각형 모습이잖아. 이게 4루트이지?
이만큼 얼마니? 루트 1루트 2. 오케이? 네. 선생님 이거 45도 딱 되니까 1대1 대 루트 2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 더 보여줄게. 내가 직선을 구했더니 이게 나왔어. 원점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제시오. 공식 까먹었다고 치자. 자, x절편 얼마야? 6. y절편 8. 그럼 이렇게 생긴 직선이지? 나 뭘 구하면 돼? 요거 구하면 되지? 중학교 때 배운 거 생각해봐. 여기 6이요. 여기 8이고 여기 10이야. 어떻게 구할래? 소공식. 직각삼각형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수직을 내렸을 때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배운 적 있잖아. 네. 그래.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10분의 48 5분의 24 이게 길이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5분의 24야. 제발 실제로 루트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분의 0 집어넣고 마이너스 24 루트 25니까 5분의 24 이렇게 구한 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사실 이 정도 예쁜 도형이면 그거 없어도 구해 소공식으로. 근데 이제 문제가 공중에 떠 있는 어떤 직선에 공중에 떠 있는 어떤 점에서 거리를 재고 싶으면 이런 그림이 잘 안 그려지니까 이게 더 편한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다 구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는 그림이 그래도 이렇게 직선이 여기에 그려질 만한 것들 길이를 아니까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이해돼? 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주고 쉬는 시간 할게요. 미안한데 거기 유형 17에서 한 문제만 더 골라줘. 좀 이거 짜증날 것 같은데 선생님. 22번 아니 21번 중에. 목장 정해. 22번으로 해요. 자 이제 이게 공식을 못 외우진 않았어. 근데도 나오면 못 풀겠어. 이런 경우에 대한 얘기야. 1122번이요. 지금 좌표평면에 A점이 하나 있어. 집중해. 여기까지 오시는 시간. 그 다음에 원점 5에서 2x 더하기 y 빼기 5는 0 이란 직선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또 여기 원점에서도 이 직선에다가 이제 수선을 그었다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면 어떻게 구할지 상상하라고. 이 직선 x절편 얼마예요? 2분의 5 y절편은 5 한 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그때 여기가 그러면 2분의 5가 되겠고 5가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5,0 여기에서 이 직선의 수직으로 선을 내린 거죠. 이렇게. 그리고 원점에서도 이 직선에다가 수선을 내린 게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때 요점이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B가 여기고 C가 이거래. 자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사다리꼴의 넓이. 그럼 니네 사다리꼴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알고 있죠? 그럼 만약에 얘가 윗변, 얘가 아랫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럼 요 길이 구하는 건 공식으로 얼마든지 가능. 요 길이도 가능. 그럼 이제 이거 더하기 이거에 해당되는 여기는 찾았고 이제 뭐만 찾으면 되는 게야? 요거. 그래서 그거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를 빨리 구해야겠죠. 그러면 구해볼게요. 0,0에서 해봅시다. 0,0에서 재개되면 루트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5분의 0 집어넣으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루트 5가 되겠죠. 다음 A, B 사이의 길이를 재볼게요. 그럼 요 점에서부터 갑니다. 그럼 역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5 네. 요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요거 집어넣은 건 0이고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요건 루트 5분의 15가 되죠. 그럼 루트 5 루트 5까지 했을 때 3 루트 5 이렇게 되죠?
3루트. 자,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게야? 높이. 요 길이만 찾으면 되겠는데? 아, 이거 한번 떨어지더니 또 박살났다. 아, 아깝다. 아이디어 있는 사람 얘기해봐. 그 교점 해가지고 음흠. 수직으로 하는 거 만나는 거 해가지고 구할 수 있잖아.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줄래요? A, B하고 OC 있잖아요. 음. 수직이잖아. 이 수직이죠? 그 직선의 식 그린다 그 세운 다음에 음흠. 교점 구하면 나오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원점이 있으니까 요 직선을 구할 수 있죠. 요 직선을 구해서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면 똑같아. 이거 같은 직사각형 모습이니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에서 아니 뭐 구할 수 이게 제일 빠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점은 마이너스 5,0 지나가고 이게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 직선 기울기를 얼마로 보면 2분의 1이라고 보면 요 점 지나가고 기울기 요거니까 y는 기울기 x-x 좌표 써서 양변에 2를 곱하면 2y는 x 더하기 5가 되어서 x-2y 플러스 5는 0이라는 이게 직선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거리를 재면 되니까 0,0에서 거리를 재면 루트 5분의 00 집어넣고 5가 돼서 이 길이도 루트 5가 되겠죠. 금방 구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답을 쓰고 싶은 사람은 루트 5하고 저쪽 아랫변 3루트 5하고 높이도 루트 5로 보면 되고 정사각형 모습인 거야. 네,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4루트 5랑 5를 곱하면 20 나누기 2니까 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혹시 다른 아이디어도 있냐고. 내가 말하는 건 이 문제의 정석적인 풀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풀 거예요. 좋아, 이것도 방법. 혹시 또 다른 것도 있냐고 생각해 보시는 거. 그냥 도형이야. 왜? 비율? 아, 저거 뭐지? A, B하고 어허. 저 뭐라 써요? OC하고 OC. 같은 변이라고 치면 이게 응. 저거 그 Y 그 A, B하고 Y 쪽하고 그치? 너도 그거지. 네. 아니 이게 여기가 1대 3이니까 밑에도 여기도 1대 3일 거고 여기도 1대 3인 거죠. 근데 당연히 맞는 게 여기가 2분의 5잖아. 여긴 5고. 그러니까 1대 3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1대 3이라면 요 길이만 찾으면 구할 수 있어. 전체 길이 3배 안거리가 여기 2배 해당돼. 여기 찾을 수 있잖아. 그럼 요 길이 어떻게 구해? 여기가 2분의 5잖아. 피타고라스. 여기 루트 5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루트 빗변 제곱 빼기 5 루트 4분의 20이니까 그러면 2분의 루트 5죠. 네.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2분의 루트 5라고 그럼 여기는 얼마냐? 2배니까 루트 5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할 의도는 계속 그거야. 얘가 어떻게 푸는지는 활용이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식은 식대로 쓸 수 있는 거고 직선식을 구해서 거리 공식 또 한 번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도형이 닮음이니까 몇 대 몇 그 비율로 그냥 써도 되고 출제 의도가 그렇다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든지. 이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5에서 5까지니까 2분의 15. 그리고 아까 점과 직선 사이를 3루트 5 구해놨지? 네. 그럼 요거 길이 구할 수 있지? 네. 요 길이를 갖다가 1대 3이라고 배웠으면 3분의 2만큼만 찾으면 되죠? 네. 그것도 돼. 자, 그래서 활용은 그런 식이야. 여기가 세지면 고득점자가 나와, 이 중에. 오케이? 세지면 이런 생각들이 항상 기대만 있고.